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왔어요. 자, 어저께 기분 나쁘셨던 거 이해하시죠? 아이 참, 자, 기분 나빴던 거 다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우리 갈 길은 가야죠. 자, 오늘부터 또 새롭게 또 그냥 쭉쭉쭉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일 헌법 기본권 편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자, 이거 살펴볼게요. 이것도. 자, 해경 경위 공채 문제였는데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잘 안 나오는 문제죠. 나온다면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판례가 자주 나오는 영역도 아니고요. 나와도 진짜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자주 출제가 안 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자, 기본적 내용 정리하고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자, 현행헌법에서 처음 들었어요. 구차개헌. 6공화국 때 처음 들어왔고요. 그래서 6공화국 때 같이 들어온 게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거기 형사피해자하고 얘가 개념이 조금 범위가 달라요. 28조, 자, 27조, 28조가 아니죠. 자, 27조 5항에 보면 형사피해자예요, 여기는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자, 둘 다 9차 6공화국 때 처음 들어온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범죄 피해자라는 피해자의 범위와 형사 피해자의 피해자 범위가 다르고요. 이 피해자 범위 첫 번째, 여기는 외국인은 이런 말 써야죠. 상호, 보증 이런 말이 있으면 외국인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에 피해자에는 그냥 외국인 포함돼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없이 포함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의 범죄는 생명,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범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도 이 범죄가 생명, 신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만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형사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자, 재산 범죄도 포함됩니다. 범죄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 형성입법,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그 자체가 구제적 기본이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을 뿐이다. 판례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조 청구권이고 얘도 청구권은 마찬가지. 진술권? 이게 청구권이라기보다는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술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성입법이 필요한 거 비슷한 개념이고, 요 청구권을 자, 이건 청구권은 3년, 10년 이내 청구 거를 해야 되는데, 요게 과거에 구법에서는 3년, 5년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구법에서 개정됐는데 이 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위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짧지 않았다. 그런데도 구조 청구권을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개정된 게 그거 마찬가지야. 또 개정된 게 뭐냐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서 생계 유지 요건이 있었어요. 요건 중에, 자,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청구 요건 중에 생계 유지가 곤란이라는 요게 요건이 있었어. 유지가 곤란한 자만 요거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이라면 주는 건데, 갑자기 생계유지 곤란이란 말이 있으면 생계유지가 가능하면 그럼 구조 청구권 구조 안 해도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니까 이 정도 보고요. 또 구조금이 결정되고 나면 2년 내 받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2년 내. 네, 자, 이것도 제척기간. 3년, 5년, 3년, 10년 이것도 제척기간이에요. 3년은 제척기간이고 10년은 소멸시효 아니에요. 둘 다 제척기간.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비교를 하셔야 돼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거 검찰청 내에서 결정해서 구조금 지급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 들어간다 이렇게 해갖고 또 동거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친족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도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형사 피해자가 된 자가 재판에 들어가서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이라든지, 형사 피해자 재판 진술권 판례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올해 24년도 판례 뭐였어요? 자, 친족 상돌의 판례, 친구죄 말고요. 친구죄는 하폰이고 친족 상돌의 사건, 재산범죄 피해자로서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친족 상돌의 범위에만 들면 무조건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제로 인해서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요. 볼게요. 구조 피해자나 유족에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했는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두 번째, 범죄 피해 구조금은 국가 재정 기반을 두고 있는 바 구조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 대상을 우선적으로 국민, 대한민국 영역 안, 또 국민, 외국인은 상호보증.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 범죄 피해 한정하고 향후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건 앞으로 그건 재량범이다. 맞는 질문. 3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척 기간을 범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거 국법 사건이었어요. 위헌 결정이 아니라 충분하다. 근데도 지금은 더 확대해서 법을 개정했더라. 따라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당기며 불합리하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합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게 틀렸네요. 3번이 틀린 질문. 그래서 지금 개정된 게 4번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안날로부터 3년, 있었는 날로부터 10년인데 둘 다 제척 기간으로 본다는 거. 그렇게 갖고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문제는 요 정도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잘 안 보니까 그래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그럼 한 주 쭉 같이 달려보는 거예요.